오늘 이제 입춘인데 이제 입춘이 이제 들으면 이제 봄이 왔다고 하잖아요. 오늘부터 해갖고 이제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변화가 이제 많아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완연한 이제 봄이 올 거예요. 뭐 긴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달 남짓되면 이제 꽃들이 막 피기 시작해. 3월 초만 돼도 이제 꽃이들 피잖아요. 이제 복수초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꽃들이 이제 그 산수유도 피고 매화도 피고 벚꽃도 피고 이렇게 뭐 불과 뭐 한 달 뭐 한 달 보름 사이에요. 이렇게 그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입춘이 이제 그 보면은 절기로 보면은 이제 1년의 이제 시작과 같이, 그러니까 뭐 겨울은 이제 추워서 이제 그 전해의 영향이 있고, 그리고 입춘이 되면은 이제 그 새해의 그 봄을 맞이하는 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입춘이 되면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입춘 대길이라고 해서 입춘을 맞이해서 그 집안의 한 해가 크게 이제 길하기를 이제 바라서 이제 그 대문에다가 이제 그 입춘 대길 뭐 건영 뭐 다경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갖다 붙여요. 옛날부터 그렇게 이제 입춘 절기를 맞이하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입춘 맞이해서 또 이제 그 삼재 드신 분들은 또 올해가 눌삼재라고 했죠. 그 이제 그 작년에가 들삼재고 올해가 눌삼재, 돼지띠, 토끼띠, 양띠 뭐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가 날삼재.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눌삼재니까 붙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날삼재는 날아간다고 하고, 그 들삼재는 들어온다고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렇게 삼재가 있는 분들은 뭐 삼재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재난이 있는데 화재, 뭐 수재, 재난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인재, 요즘에는 가장 힘든 게 인재라고 하잖아요. 예. 뭐 수재랑 화재는 그냥, 근데 또 화재가 정말 당한 사람들은 그 작년에 그 고운사 그 근처에 의성 그 인천에 화재가 돼갖고 아직도 뭐 복구가 또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갖고 뭐 임시주택 만들어서 아직도 그렇게 거주하시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 복구가 쉽지 않아요. 요즘에 화재는 뭐 그냥 화재가 작은 화재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 미국의 산불 나면 뭐 산불이 뭐 우리나라는 그래 비교적 또 뭐 몇 달 아니면 끝나는, 미국 산불은 뭐 1년이 넘어가도록 안 꺼져요. 그리고 또 저기 인도네시아에 또 산불 나면은 또 그 불이 잘 안 꺼져요. 숲이 하도 우거져 갖고 뭐 미국 산불은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주로 노키 산맥 주변인데 거기는 건조한 지대라 비가 자주 안 온대요. 그래갖고 한번 산불 나면은 그게 몇 달씩 아니면 뭐 심지어는 1년이 넘도록 그 불을 못 끄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 아무리 세상 과학이 발전돼 갖고 뭐 AI고 뭐 로봇이고 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재해 이제 뭐 물난리가 홍수가 났거나 아니면은 불이 나거나 뭐 이런 아니면 건조해 갖고 이제 그런 재해를 이제 막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울 것 같은데도 가장 어려운 게 재난과 이게 재해가 일어나면은 그걸 인간의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예? 뭐 지진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그리고 화재도 그렇고 그리고 뭐 또 이후에 또 어떤 재난이 있을 수는 없어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뭐 옛날처럼 추워갖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추운 지역은 엄청나게 춥고, 그리고 뭐 더운 데는 옛날 추웠던 데가 더워져갖고 지금은 어떨 때는 모스크바가 우리나라 겨울보다 더 따뜻할 때가 있다고요.
이게 그 기후변화가 심해요. 옛날에는 제가 영국에 한 3년 이제 거기 절에서 살 때 보면 그 에어컨이 없었어요. 선풍기만 가지고 그 한여름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에어컨 없이는 못 산대요. 날씨가 더워져갖고. 그 오랜 그 시절 동안 그 선풍기 하나만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이제 그 유럽 쪽에 여행을 갔더니만은 그 여행 그 버스 타는데 그 호텔에 에어컨이 없는 거야. 아니 왜 호텔에 에어컨이 없냐 하니까, 그러니까 여지껏 에어컨 틀 정도로 더워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 호텔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 더워갖고 이제 에어컨 좀 틀어달라니까, 여지껏 그 에어컨 틀 정도로 더워본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더워본 적이. 그 이제 기후가 이제 변화했다는 거죠. 뭐 요즘뿐만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이제 영국에 오면 막 스모그 현상이 하늘이 막 시커멓고 막 오염된 그게 많았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 막 공기가 그렇게 좋아요. 그 곳곳에 그 숲들이 우거져 있고, 뭐 길에도 나무도 많이 심어놓고 이래갖고 공기가 그렇게 맑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변화한 거죠. 사람의 힘에 변화신 거예요. 예전에 있는 벌써 20몇 년, 한 5년 돼 가는데, 그때 이미 이 천연가스로, 도시가스로 전부 다 마을마다 다 도시가스 연결해갖고 석탄을 태지 않아요. 기름도 안 떼. 도시가스와 전기로만 이제 난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차량도 차량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더 늦게 받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오염된 차량 아예 다닐 수가 없어. 차량 검사에 빠꾸 맞으면은 차량을 수리하기 전까지는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차를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 그 검사 통과 못하면 보험도 안 받아요. 세금도 안 받아. 그러니까 보험도 안 받고 세금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차량은 무보험차에다가 세금도 안 낸 차니까, 그 차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곧바로 그 나라에서 떠나야 돼요. 아주 엄격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처럼 매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 검사하는 이유가 이 매연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죽하면은 도심지에 매연이 많으니까 차 들어오지 말라고, 차가 딱 들어가면은 그냥 톨게이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카메라로 찍고, 도시 혼잡세라고 요즘 우리나라도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닌데, 거기는 아예 일정한 경계 이상 런던 시내로 딱 진입하면은, 혼잡세를 받아요. 차량 진입하면은. 그 세금을 받는데, 그런데 그 세금 내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게 받아. 그러니까, 하이패스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냥 카메라 딱 찍고,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내는 데다가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카드로 이제 내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카드로 내야 하는데 안 내면은 어떻게 해요? 할증료가 붙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긴 내야 돼. 그런데 내는 방식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까다로워서 안 들어간다는 거야. 쉬우면은 하이패스로 쉽게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이제 카드 계산을 하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신도님들도 통장으로 불절이고 다 이체하면 좋은데 안 하시거든. 그냥 현금 넣는 거야. 제일 편해. 그러니까 우리는 또 스님들 제일 불편하거든요. 통장에다 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편해. 그런데 이제 불절을 이제 현금으로 이제 계속 넣으시니까 불편하다 이게. 그래도 어떻게 그게 옛날 분들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로 넣으면은 이제 어떻게 카드로 할지 애매하거든. 힘들거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호주머니 돈 넣으면 되지. 왜 자꾸 통장에다 넣으려고. 통장 걸려면 또 은행 가야지. 아니면은 또 이거 어려운 거 또 스마트폰 가지고 그것도 이체시켜야지 하니까 불편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오로지 그냥 또 그것도 새 돈 바꿔 갖고 꼭 넣어야 돼.
그게 이제 왜 문득 이제 생각을 해서, 옛날에 내가 출가할 때 출가에 가니까 어디로 갔냐, 해인사로 갔는데, 해인사로 가니까 어떻게, 해인사가 큰 절이잖아요. 큰 절인데 그의 행자 때 가는데 그의 그때마다 해인사에 큰 법회가 항상 있어요. 예? 그 법회가 있는데 그러면은 신도분들 어떻게 해요? 다 1,000원짜리 이제 뭐 그때는 5만 원짜리도 없을 시절이니까 그 살짜리 뭐 대부분 다 1,000원짜리. 이제 그걸 이제 불전을 놓으면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그게 누가 그걸 세겠어요? 예? 요즘 자동 개폐기라는데 그다음에 자동 개폐도 없고. 그럼 너 어떻게 해? 강원에 학인들이 많고 선방도 스님 있고 학인도 그 당시에 강원에 뭐 한 100여 명 정도 공부하고 있고 또 선방에도 한 50명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행자가 이제 한 뭐 거의 3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만만한 게 어떠고요? 제일 밑에는 행자거든. 그러니까 밤마다 행자들을 불러내는 거야. 불전세라고. 그럼 그거 보면 그게 있잖아. 요즘은 그래도 새 돈 내잖아. 옛날에는 꼭이 돼갖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걸 이제 저녁에 사람은 그거 싫어갖고 돈 냄새 맡기듯인데 그러니까 출가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싫어갖고 출가했는데 하니까 또 이게 누가 뭐 어디가 힘든 곳을 딱 지나니까 더 힘든 곳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공부로만 다니다가 이제 전등사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계속 살 때 돈 살 일이 별로 없는데 이놈이 어디 광주에서 오니까 또 이게 돈 살 일이 생겨버린 거야. 불잔들 다 알아서 세주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아이고 내가 이게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통장으로 올해부터 좀 바로 넣으세요. 이 주지스님이 광주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돈 세우니까 좀 더 그냥 불천도 자동이체로 하시고 될 수 있으면은 웬만한 거 다 자동이체로 하셔갖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던 말던 한참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정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살님은 뭐 새돈 바꿔달라고 또 하셔 나보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렇게 보면 올해 이제 올해가 제가 환갑인데 환갑 딱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할 날이 이제 많이 안 남았다. 문득 이제 그 생각이 제가 작년에 들더라고요. 이제 공부할 날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부터 해서 이제 동안거 결제를 이제 혼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정진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제 참 이 정진할 또 이제 정진을 또 이렇게 대중처소로 이렇게 정진을 하면 쉬운데 이제 함께 하니까 쉬워요. 그리고 또 정진하게끔 이렇게 여러 시설이라든가 환경이 이렇게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음부터 시작해갖고 뭐 또 뭐 기도하는 것들도 뭐 또 맡길 수도 없어서 또 직접 이제 기도도 계속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제 시간은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벌써 한 이제 2달 이제 가까이 했어요.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남았는데 그래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지내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줄일 건 줄이고 이제 간소할 건 간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자꾸 이제 이제 공부하러 가거나 뭐 이렇게 자꾸 그렇게 이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님들이 이제 그 도량에 오래 머무르는 거는 뭐 또 여러 가지가 이유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머무르고 하기는데 또 덜어는 떠나기는 하는데 떠나는 이유는 이제 또 공부에 관련된 부분이 또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으면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이제 얽혀 있잖아요. 이 도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경원 스님도 좀 살다 보면 떠나고 싶어 하고, 왜 떠나고 싶어 하냐, 이가. 다 이유가 있다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얽매여 있는 거, 이게 싫은 거야. 응? 그렇잖아요. 신도님들은 뭐 상당하면 빨리 와서 뭐 시달림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좀 해주시고. 그런데 그게 가면 갈수록 이제 번잡스럽고, 그런 게 이제, 그런데 또 시간이 또 뺏기고, 또 거기에 또 이제, 또 가면 또 그런 것들이 여러 또 기운들이 또 있잖아요. 좋은 기운도 있고, 안 좋은 기운도 있고, 이제 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그런 번잡한 걸 자꾸 내려놓고 싶은 거야. 그래? 내려놓고 싶으니까 떠나는 거야. 예? 그래요. 제가 이제 여기 온 지가 벌써 이제 8년이란 말이에요. 올해가 8년째인데, 8년 동안 이렇게 거의 뭐 1년에 한 300, 한 4, 50일 정도는 항상 이렇게 8년 동안 이제 이렇게 쭉 기도를 해왔는데, 이게 해보니까는 이제 이 정도 갖고는 이게 다음 생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 이 정도 갖고는 좀 공부가 출가할 때 생각이랑 영 좀 틀린 거야. 예? 더 이제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좀 좀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번잡한 가운데 있으면 이제 사람이 이게 살아가는 게 좀 이렇게 느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고 그런 기운들이 여러 곳에 분산이 되니까 하나로 이렇게 이제 몰입이 돼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또 힘든 거야. 그렇잖아요. 뭔가 집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잡다한 일이 많으면은 시간은 뭐 특별하게 뭔가 하는 건 없는데 보면은 시간은 많이 가는 거야. 그리고 왜 자꾸 힘든단 말이야? 힘든 이유가 뭘까?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번잡한 일들이 이제 많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제 각각의 이제 이 공부하는 것들 뭐 이제 다 제각각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절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 집에서 기도할 때, 요게 이제 다 기도한다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이게 집에서 하는 건 혼자 하다 보니까 이 기운을 자기가 이게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개인이 할 수 있는 모으는 기운이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절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기운을 모으려고 이제 염송을 하고, 똑같이 금강경을 독송을 해도 혼자 하는 거랑 10명이 하나, 100명이 하는 거, 1000명이 하는 거랑 이 달라요. 많이 그냥 옛날에 제가 봉훈사사 할 때 이제 다란이 108독 다란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쭉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 2000여 명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이제 다란이 기도를 해요. 관음제일마다. 2000명이 2000명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막 정각마다 마당까지 꽉 차요. 2000명이면. 그게 이제 이제 다란이 기도를 108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모여서 하는 기운이랑 이렇게 뭐 일부 이제 숫자가 적은 상태 하는 게 그 기운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본인 마음가짐도 틀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게 정진하거나 특히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제각각 그 공간에 가지고 있는 기운이 틀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보면은 제가 기도를 늘상 보면 빼놓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한단 말이에요. 토삼일 기도, 그리고 지나면 뭐 약사제일 기도, 그리고 이제 아미타제일, 그리고 지장제일, 관음제일, 뭐 이렇게 쭉 기도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뭐 안 하던 것들도 이제 해서 이제 계속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우리가 많이 줄어갖고, 코로나 때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기도를 했지만은 코로나 이후는 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안 보이시네. 근래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해마다 나왔던 분들이 보면 어느 한 분 이제 안 보이시는 거야. 예? 뭐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돌아가시지 않아도 몸이 아프셔갖고 절에 이제 못 오시는 분도 많이 있고, 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아니면 조금 먼 곳으로 이사를 가신 분도 있고,
뭐 그래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어느 날 딱 문 딱 보면 또 이게 부고장이 날라와요.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뭐 이렇게 뭐 시달림 이게 오셨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면 그런 경우 이제 많이 있어요. 그 주변에 늘상 오셨던 분들이 뭐 여러분들도 이제 늘상 옛날에 봤던 분들 이제 안 보이는 분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 시절 인연들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일단 노병사가 있잖아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늙음과 병루가 죽음의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참 보자. 그런데 그 과정을 끊임없이 윤회를 통해서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 반복하는데, 그런데 다음 삶,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나의 그 마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행복하게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과거에도 그냥 자고 먹고, 그잖아요? 움직이고, 뭐, 이거 똑같았어요. 옛날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뭐 결국은 먹는 문제, 자는 문제, 그리고 입는 거, 뭐 의식주죠, 뭐. 뭐, 먹고 사는 문제 똑같단 말이에요. 뭐를 잘 먹었느냐,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먹는 것이 뭐, 과거나 지금이나 뭐, 거기서 거기지. 물론 과거에는 조금 조금 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거기에요. 뭐 요즘에 뭐 먹는다고 뭐 또 먹는 게 뭐 특별한 게 뭐 어떻게 있는가요? 뭐 요즘 뭐 얼마 전에 그러니까 뭐 두쫑국인가요? 뭐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가 뭐 하여간 뭐 며칠 전에 내가 처음 먹어봤는데 처음 먹었는데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그 정도냐 그런 뭐 그게 특별한 것 같지만 그게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옛날에 그 지역에 살았어도 그게 관심 없던 것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 세월 지나니까 그게 뭐 거기에 뭐 특별한 뭐 명품처럼 이렇게 그렇게 명품처럼 얘기되는 게 많아요. 아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잘 몰랐던 건데 그렇잖아요. 옛날에 여기 그 대전 살면서 그냥 두부두리치기 이건 뭐 그냥 제일 싸니까 모여서 먹으려면 돈 제일 적게 안 들어가거든. 그 두부두리치기에다가 옛날에 이제 술 마시는 데 술 한 잔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칼국수 나오면 그냥 그 한 끼 때우는 거죠 이게. 뭐 칼국수도 마찬가지죠. 뭐 유명한 칼국수나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 대전에 제일 유명한 성심당에 이제 옛날에 성심당이 뭐예요? 빵이 별것도 아닌데 사다 주는 거 보니까 막 기름 덩어리라서 아이고 저거 요즘에는 이게 먹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물론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개발을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유명해진 거야. 몇 년 사이에. 그렇잖아요? 불과 한 5년 됐나요? 뭐 5년도 채 안 됐을 것 같아. 제가 오기 때만 해도 한 번인가 갔는데 뭐 특별한 게 없던데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 보니까 갑자기 유명해졌어. 그게 있잖아. 어느 시골에 이태리 시골에 어떤 밀라노에 어떤 가방 공장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뭐 명품이 돼 갖고 동네 가방 공장에서 나온 이제 가방 가게인데 이제 그게 이제 이태리의 명품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어떻게 별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특별한 거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제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뭐 특별한 뭔가 물론 이게 변화는 있지만은 뭐 AI가 생기고 갑자기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시절 인연 따라 생겼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변화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 결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에 집에서 살든지 뭐 아파트 살았든지 뭐 단독주택 살던 사는 거 뭐 별다를 것 없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리고 먹는 거 딱 보니까 이게 뭐 옛날에 먹었다는 거 지금에 먹는 거나 요즘에 먹는 건 옛날에 비해서 더 오염된 것 같아. 이 약들을 너무 많이 뿌리니까 더 좋게 더 맛있게 뭐 더 달게 만들라니까
더 이제 가공을 많이 하는 거야.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제철이 과일이 없는 거야. 요즘은 다 뭐 딸기가 봄 과일인데 어느 순간 제철이고 수박이 겨울이 제철이야. 응? 그렇잖아요? 수박이 제철이 겨울이야. 딸기가 제철이 겨울이란 말이에요. 겨울 지나면 그다음부터 딸기철이 지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참외철이 오죠. 하우스 참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참외철로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보면은 이게 제철도 없어지고, 이 그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보면은 이제 뭐가 좋은 것 같지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도, 그리고 또 나이 들어가고 몸 아픈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또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정말 환갑 넘으면 가실 때가 됐네. 요즘에는 이렇게 앞으로 언제 갈까? 이게 그렇잖아요. 예? 아니 이게 뭐 한 70대에서도 이제 쌩쌩하시고 이제 뭐 80대 갖고 쌩쌩하신 분도 있고 90대에서도 쌩쌩하신 분도 있으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지금 언젠지를 지금 모른다니까 지금. 그래 갑자기 또 지금 막 변화가 이제 막 너무 급격하니까. 지금 이제 차가 이제 지금 자율주행 차들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불과 앞으로 10년이면 아마 운전사가 없이 그냥 자율주행 차가 그냥 운전 안 하고도 이제 자율주행 차가 자동적으로 이제 운행하는 시절이 와요. 뭐 올해부터 이제 서울 어디야? 세종시에 자율주행 버스가 다닌다고 해요. 네? 자율주행 버스가.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도 이제 요즘에 치아가 이제 걱정되네. 그러니까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치아에서 빠진 치아에서 거기서 다시 치아가 새로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 기술을 이제 그 기술이 이제 상용화되면은 이제 임플란트 안 하고 거기다 주사를 하면은 거기에 치아가 새로 난대요. 예. 그래서 그게 언제 상용화될지는 몰라. 그런데 그게 개발은 됐다고 해요. 이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뭔가 자꾸 개발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독감이 지금 막 번지기 시작해갖고 또 사람들이 막 그냥 어느 한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예? 이게 시절 이전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게 급격히 바뀌기도 하고, 어느 한 순간에 어때요? 수천 년의 지구상의 공룡이 지구를 지배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공룡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지구의 우리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이게 불과 뭐예요? 불과 길게 잡으면 한 5만 년 잡는다는 거예요. 5만 년.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인간의 본래 원시 인류라고 하는 게 5만 년이야. 그리고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5천 년 남짓이야. 5천 년. 예? 이 지구가 수십억 년을 존재해 왔는데 불과 5천 년 동안 지금 지구가 인간이 여기 지구 땅성을 해서, 그리고 지구가 완전히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는, 조율되는 거는 이게 그런데 말이 조율이지 제 맘대로 안 되죠. 어느 한순간에 그냥 지진 나버린 그냥 문명이 어디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불 나버리면, 아니면 허리케인이나 홍수가 태풍이 부르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뒤집어지는데, 아니면 그거 아니더라도 스스로 전쟁해갖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거기는 우리가 6.25 때랑 지금이랑 다를 게 있겠어요? 지금 거기 벌써 3년이 넘었잖아요, 전쟁한 지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은 불쌍해 죽겠어요. 참 사람이 욕심이 정말 마음 한번 먹으면 그냥 전쟁 안 해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거 아니더라도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옛날에 우리 80년대 이제 11.6이나 그런 이제 다를 바 없는 상황이 이제 이란에도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란 사람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이란이 한국 이제 동아시아 한국과 같아질 줄 알았더니만 동아시아 북한이 돼 버렸다고. 그렇잖아요. 혁명 이후에 동아시아의 북한이 됐다고. 이란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석유만 가지고도 이란이 그 가난할 이유가 없는 나라인데.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많아요. 이란뿐만 아니겠어요. 저기 옆에 그 미얀마라는 나라도 그렇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나라야. 그 군부 독재로 인해서 그 미얀마 사람들 굉장히 순수해요. 예? 그리고 자존심도 강해. 그래 어디에 가면 자기가 어렵게 살아도 구걸하는 법이 없어요. 꼬맹이들이 오면은 뭐든지 팔아. 사진 같은 거 팔아서 이거 1달러라고 하면서 사진 한 열 몇 장 주고 아니면은 뭐 뭔가를 물건을 만들고 와서 그걸 사라고 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많은데 미얀마는 그런 게 없더라고. 제가 미얀마를 한 3-4번 가봤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 참 사람들이 그런데 그 나라의 그 땅으로 보면 자원으로 보면은 아니 가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석유도 많이 나오지, 천연가스도 많이 나오지, 그 농토가 또 방대해 갖고 농사도 잘 되지. 그리고 자원들도 뭐 좋은 자원들이 많아요. 보석 같은 경우 루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나라 사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요. 뭐 거기뿐만 아니겠어요. 뭐 여러 나라도요. 뭐 이라크도 그렇고, 리비아 같은 경우는 참 옛날에 그 유아가 제가 그 영국에서 할 때 리비아 사람이 이제 같이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 나라는 카다피가 자기를 공부를 다 시켜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해도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리비아가 완전히 이제 우리 옛날에 우리 70년대 못 살던 6, 70년대 그 시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뭐 이라크도 마찬가지죠. 이라크에 그 석유 많아도 뭐 소용없어. 그러면 이제 항상 그런 게 물론 그 전쟁도 있고 내전도 있고 거기에 뭐 부패가 그리고 기득권층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욕심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 기득권층들이 욕심을 부리면은 행복할 조건에서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불과 작년에 어떻게 쿠데타에서 성공해서 봐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 예?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이란으로 갈지, 이라크로 갈지, 저 필리핀으로 갈지, 미얀마로 갈지, 군부 독재니까, 이제 미얀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가. 어느 한순간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예? 필리핀만 해도 필리핀이 60년대, 50년대, 이때 가장 이쪽에 동아 잘 살라는 나라도 이 필리핀이었거든요. 한국 대신에 필리핀이에요. 그런데 마르코스인가요? 거기 독재하면서 그냥, 어느 순간 이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용인이 되기 시작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게 용인이 됐다면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그렇게처럼 이제 그게 용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걸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되고 다시 이제 지금은 원상태로 왔지만은 그런데 어느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그런 기득권적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방관한다면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지옥구덩이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업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각자가 지은 업을 그걸 빨리 정화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재색식명수의 욕망에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에 전체 마음을 쏟아버리면은 자기 업이 자꾸 혼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어떠냐? 우리 각자의 업을 어떻게 정화시키느냐? 이것이 행복한 사람과 앞으로 행복할 사람과 행복하지 못할 사람과의 경계점이에요. 예. 그렇잖아? 누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예? 똑같은 한반도, 똑같은 민족인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뭐예요? 지은 업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지은 업들이
이제, 그렇게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더라도,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북한보다 더 심한 데도 있어요. 미국의 할렘가들은 북한보다 더 심한 데야. 네? 뭐 더 심한 데 많아요. 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거보다 못한 그 속에서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가,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빈부격차가 제일 심하다고 해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각의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들, 그리고 자기 마음, 아니면 스스로의 지은 업을 정화시키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교는 신행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을 정화시켜서, 내가 업을 정화시키면은 좋은 환경, 좋은 인연을 만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내 업이, 과거 세세생생 쌓은 업이 혼탁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혼탁한 상황이더라도 이 불법 인연을 만나갖고 그 업을 정화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을 정화시키지 못하면은, 예? 또다시 그런 인연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어떨 때는 쉬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지금 이 순간 얘기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전에, 우리나라 50년대 이전에 봐요. 예?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예? 60년대 이전이지, 60년대 중반까지 이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 아니면 조선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조선시대 때는 양반들 일부 빼놓고는 이게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대단히 지켜 세우니까 조선시대 아주 행복해. 안 그래요. 이게 보면은 수시로 보면 사람들 쳐 죽이는 거는 자체 내부에서 부모 형제도 죽고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신하들도 수시로 죽이고 유배 보내고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또 밀란이 와갖고 이제 가뭄 들고 이러면 굶어 죽는 사람 부지 있었고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시대에 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거예요. 예? 제가 그러잖아요.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저희 중국 땅에서는 돼요? 수천만 명이 그냥 굶어 죽었던 시절도 있었다고. 그거 말고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기 이거 하지만은 일제시대 때 우리가 독감이 하나 돌았는데 한 30만 명이 독감으로 죽었다고 해요. 30만 명이. 그 당시에 30만 명은 굉장한 인구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 1000몇 명만 죽어도 난리가 나잖아요, 나라가. 이제 그런 다행히 이제 요즘 들어서 여러 방역 체계가 잘 돼 있어서 그나마 이제 괜찮은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얼마나 코로나 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많이 죽은 거 보면은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돼서 그나마 이제 좋은 시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시절에 살 수 있는 것도 각각의 인연 공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어느 순간에 좋은 시절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이사 가거나 하다가 그냥 이제 안 좋은 곳을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시절에 사는데도 좋은 시절에 사는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각자가 잘 생각을 바르게 하면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제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항상 이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재색식명 욕망에 휘둘려서 많은 사람을 고통의 나락으로 이제 떨어뜨리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상 이게 보면은 관심을 가져야 돼. 예? 남의 일이 아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삶이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서 얼마 전에 보이시피싱 그런 거 문제 때문에 사람이 편안하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리고 와또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각각의 행복들을 그냥 망가뜨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멀리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경우는 정말 이제 참 좋은 인연을 쌓아도 참 부족한데, 그런데 이제 그런 안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이제 입춘 맞이해서
각자가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이 대상에 이렇게 끄달려 가면은 자기 행복이 자꾸 혼탁해 져요. 이제 불행의 씨앗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쫓아가지 말고 자기 마음을 늘상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늘상 이제 부처님 경전을 지송하고, 그리고 부처님 경전을 지송하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지혜롭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혼탁한 마음을 맑게 만들어라 이게. 그리고 밝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예. 그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특별한 게 없다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밥을 먹는 게 내 배고픈 걸 해결하는 방법이듯이 여러분들의 혼탁한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버린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와 같은 공부를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올해도 이제 이렇게 신행을 입춘맞이해서 이제 그런 삼재라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닌데 내 혼탁한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삼재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혼탁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벗어버리면은 다 본래 이 세상은 이 불국토인데, 그런데 중생의 어리석고 혼탁한 마음이 이 중생을 이게 불국토를 이 사바세계로 만드는 거예요. 예. 욕심이 가득한 세계로 만들어서 이전투구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스스로 마음을 지혜롭고 맑게 만드는 것이 이제 그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입춘 그렇고, 올해는 이제 제가 달력에 이제 표시했는데, 가을에 이제 인도 성지순례를 한번 가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어요. 날짜는 이렇게 해서 한 12일 전후로 이렇게 가는데, 달력에 표시해 놨으니까, 갈 사람은 이게 미리 얘기를 해놔야 돼. 미리 접수가 안 되더라도, 나 여기 가려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숫자가 일정 숫자 안 되면은,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기가 힘들어서, 그래 15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15명 이상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 어쨌든 가려고 하면은 미리 이제 이 종무소에 미리 이름 명단을 올려놓으세요. 그래야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비행기 표 예약해야 하고 그런 가이드나 뭐 여러 준비를 미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안 되면은 또 이제 출사를 맞추기 위해서 또 여러 노력을 또 해야 하니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거기가 만약에 못 가게 되면은 아마 지금 미얀마를 지금 가려고 지금 거기를 못 가게 되면은 그냥 그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얀마에 이제 천불천탑이라고 파간이라는 데 있고, 미얀마는 여러 불교육들이 많이 남아서 이제 그런 이제 좋은 곳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간 이제 가고자 하는 분들은 하여간 그 시기에 그걸 이제 미리 이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기도가 두 가지가 회향이 되는데, 이제 관음제일 이제 42수 관음 기도가 이제 올해 두 번째 회향을 이제 해요. 이제 이달 이제 돌아오는 관음제일 날 회향해요. 그리고 회향하고 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갖고 이제 관음제일 42수가 그대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42수 관음 기도가 이제 회향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관음 기도, 42수 관음 기도 하실 분들은 그렇게 이제 또 동참해서 이제 42수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 관음보살님이 수인이 42개가 있는데, 42개라는 거는 이 천 종류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42개의 손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인에 맞춰서 매달 42번씩 이제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염송을 해요. 관음제일마다. 그래서 이제 그게 42개월씩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회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금강경 이제 독성 기도가 7독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 3월 달에 또 이제 그게 이게 요것도 이제 3년 6개월 기도인가요? 3년 기도.
요게 이제 또 이제 그 회향을 합니다. 그래서 요 기도가 이제 그 3년 6개월, 요 기도가 회향을 하고, 그래, 이 기도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이게 금강경 기도가 원래 7독 기도가 아니라 매일 하는 기도가 이제 그 금강경 기도인데, 이 7독 하는 것만 그 금강경 기도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좀 기도 형식을 바꿔갖고, 좀 오후에 하는 기도가 좀 이제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천일 기도로 해갖고, 이제 그 천일 기도로 해서 이제 그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 매일 하루에 그 3독씩 해서, 이렇게 3,000독,를 이제 신도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이 기도는 다 개인 기도예요. 관음제일 기도, 40일수 기도도 그렇고, 개인이 접수해서 개인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기도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 그건 입제 날이 아직 정확하게 이제 아직 잡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천일 기도로 해서, 이제 아마 접수를 아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입제 하는 날 시작을 어느 시점에 할 거냐, 그거 나오면은 아마 또 홍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도가 해양하고 다시 이제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 하는 것이 사실 도량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좋은 일이야. 기도를 안 하면 그 도량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절에서 절이라는 건 도량이, 기도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이나 달안이나 연부를 하는 걸 기도해요. 그럼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업을 소멸하는 거예요. 업장을 소멸하고 자기 지혜를 일깨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누가 해야 하느냐? 본인이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스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기도는 스님이 하는 거로 착각을 하는데, 스님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향 미치는 거는 100에 하나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직접 보면은, 100의 열을 가져갈 수도 있고, 100의 100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남을 맡기면은 이게 한계가 있어. 예? 그런데 이제 안 맡기느니 맡기는 게 낫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직접 하는 것만 못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은,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공부할 일도 얼마 안 남았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한식이라도 의식 있을 때, 기운 있을 때, 이 공부를 좀 깊이 있게 지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이제 다음 생에 이제 기약할 수가 없어요. 예. 다음 생 부분에 현생도 기약이 안 돼. 예. 그렇잖아요. 현생도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제각각 가는 게 다 틀리다 보니까, 이 현생도 기약이 안 되고 다음 생도 기약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의식이 건강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이제 여드름을 기도하고, 그리고 신행을 이제, 이렇게 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이것으로 입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